안녕하십니까. 지역사업부 전북팀입니다. 8월 팀 프로젝트로 이상육 감소 위한 올바른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육에 대해 정의하자면 2011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 부위에 농이나 백신 잔류 흔적 등을 통칭하여 이상육이라 합니다. 현재는 사육, 운송, 도축, 특히 주사 접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돈육을 의미합니다. 이상육이 발생할 경우 농부의 부분육은 폐기, 잔류지육은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 제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이후 2011년부터 이상육 발생률은 가파르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드람 조합에서는 이상육에 대한 집계를 목심과 삼겹에 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상육 공제의 경우 목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심 이상육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로 오염된 주사 바늘에 의한 세균 감염, 약품 혼합 사용, 구제역 백신과 같은 오일 백신의 체내 잔류를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농가별로 백신 접종 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먼저 포유자동 백신 접종입니다. 포유 구간에는 대표적으로 거세와 단미를 하며 부족할 수 있는 철분 주사, 서코, 마이코 등의 백신 접종, 그 밖에 항생제 접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뿐 아니라 철분 주사 시에도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너무 깊게 혹은 잘못된 접종 방식은 상처를 발생시키고 이는 감염으로 이어져 이상육으로 남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철분을 피 안에 주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철분이 피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철분 주사 접종 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코와 마이코 등의 항체가 생성이 필요한 백신은 피하 접종이 아닌 근육 접종으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유자동 구간에는 위 사진과 같은 소켓 접종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작은 21게이지 주사침을 사용하더라도 포유자동 구간의 아이들에게는 주사침이 크고 긴 편입니다. 주사침을 끝까지 다 찌르게 될 경우 피부 관통 혹은 뼈 관절 부위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만큼 찌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주사캡을 잘라 위 사진같이 활용하게 된다면 일정한 깊이로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육성 구간입니다. 육성 구간의 경우 보통 구제역과 단독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단독 백신과 구제역 백신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1회 접종하시는 농가도 많지만 항체가 미달 방지를 위해 4주 간격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단독 백신 또한 위 사진과 같이 둔부 부위로 하여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제역 등의 오일 백신은 이상육을 발생시키는 백신입니다. 그리하여 이상육 비율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접종 부위 통일을 권장드립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돼지 뒷다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하체에 중요한 뼈와 신경이 위치하고 있기에 뒷다리나 엉덩이 주사 접종 시 해당 골격과 신경 구조물들이 주사침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사의 종류나 크기에 따른 주사침 권고사항입니다. 좌측은 국외, 우측은 국내의 권고사항입니다. 올바른 주사 부위를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주사의 종류나 돼지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접종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우 위표와 다르게 18게이지 이상의 굵기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18게이지 크기로 충분하기에 이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육성 비육돈의 경우도 오른쪽 뒷다리의 접종을 통해 이상육 발생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 접종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 중탕인데요. 오일성 백신의 보존 및 사멸 방지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있던 백신을 바로 주사 접종할 경우 약품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근육 내로 흡수가 느리고 잔여 물질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 영상과 같이 백신을 중탕하기 위해 커피포트로 따뜻한 물을 만들어 준 다음 약 40도씨 정도의 적정한 온도로 중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또한 둔부의 접종을 권장드리며 보통 18게이지 단침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영상과 같이 오른쪽 뒷다리로만 주사 접종을 하게 된다면 이상육 발생 비율은 현재 대비 50%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역까지 접종하게 된다면 그 후 출하까지는 항생제와 기타 상황별 백신 접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개체당 최소 7번에서 10번 이상의 주사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이상육 발생 가능성 또한 많은 편으로 접종에 있어 항상 주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은 마보플록사신 계열 항생제 투여로 인한 이상육 발생 여부와 관련된 도드람 동물병원에서 주관한 실험입니다. 마보플록사신 계열은 마이코플라즈마, 그람 양성균, 일부 그람 음성균 등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과연 이러한 항생제의 투여가 이상육 발생 빈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멸균 중류수 및 오리지널 16%를 접종한 경우 이상육 발생 비율이 3% 내외, 오리지널 10%도 20% 내외였지만 제네릭 시험구의 경우 수치가 적으면 53%에서 많으면 80%까지 다른 시험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종의 마보플록사신 근육에 접종한 결과 오리지널 마보플록사신 16% 제품을 제외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이상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육의 주요 형태는 색소 침착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상육의 크기 또한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마보플록사신에 의한 근육의 손상과 이상육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마보플록사신의 경우 제품별 접종이 이상육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상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보플록사신제제 사용을 자제하시거나 우측 둔부 위주로 접종을 진행하셔서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공제를 줄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상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주사침 관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는 인체용 주사침의 경우 사용에 따른 마모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5두 1침, 모던의 경우 1두 1침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약품과 혼합 사용이나 출하 시 스트레스로도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육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공제 손실액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모돈 100두, MSY 24두, 월 출하도수 200두 기준으로 이상육이 20% 발생할 경우 연간 약 2,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 평균인 3%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연간 350만원으로 이상육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연간 약 2천만원가량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전북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상육 발생 농가를 리스트업하여 이상육 집중 모니터링 및 뒷다리 접종을 선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음 사진과 같이 이상육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꾸준히 수달하다 보면 충분히 이상육을 낮춤과 동시에 손실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상육 공제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동가 시세에 따라 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 부담 원칙은 조합 50%, 조합원 50%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전액 조합원 부담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농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종 단계가 출하인 만큼 조합원분들께서는 이상육 공제 금액을 줄이고 지급률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증대시키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업부 전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